자, 잘 쉬셨죠? 네, 가등기 보도록 하죠. 가등기의 경우는 약칭이 되어 있으니까 쭉 설명드릴게요. 그냥 가등기라는 게 하는 목적은, 가등기는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부르는데, 청구권의 경우 둘로 세분해서 보게 되면 채권적 청구권도 있고 또 하나 물권적 청구권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채권적은 가등기할 수 있다가 판례 입장이고,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할 수가 없다가 대법원 판례요. 물권적 청구권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종류가 3개 있다고 배웠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은 가등기할 성질이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다가 판례 입장이고, 이 청구권의 경우는 세분하는 것이 3개로 나눠서 법에 나오기를 권리에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권리의 이전, 권리의 변경, 소멸을 가진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다 해서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은 가등기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시기부나 또는 정지, 조건부 청구권 가등기할 수가 있으며, 마지막에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해약이라고 불러요. 이해약은 매매 예약이든 재매매 예약 가등기는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가등기할 수 있다와 없다, 이제 법에 나온 구별 실익이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됩니다.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 말이 길면은 설인의 변소라도 외워야 돼요. 뭐라고요? 설인의 변소, 설이 변소라도 외워야지. 여기 집어넣어서 포함되면 가등기할 수 있고 없으면 안 되는데, 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자, 여기 보자고요. 또 쉽게 푸는 목적은 뭘 보존하겠대요 지금? 청구권 보존이죠. 이 청구권은 다른 게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에요. 뭐라고요? 등기 청구권. 그럼 권리자 입장에서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를 가져와 요청할 때 뭐라고 부르더라? 등기 청구권을만 쓰는 겁니다. 그럼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독 공동. 예, 공동 신청할 등기의 경우만 가등기 인정을 하고 단독 신청은 가등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등기는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전세권 이전 공동. 전세권 변경 공동. 전세권 소멸 공동이 되겠네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공동, 단독. 단독 신청할 등기죠. 공동 신청할 등기 아니잖아요. 청구권이 없으면 가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라는 등기는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이런 것들도 단독, 공동. 촉탁 등기죠. 그럼 공동 신청할 등기가 아니잖아요. 가등기할 수 없다고 되는 거예요. 말소 등기 가등기할 수 있을까? 말소 등기라는 게 등기를 지워주고 없어지는데 뭐 남은 게 있어야지 가등기라죠. 근데 가등기할 성질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가등기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풀고 들어오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 가등기할 수 없어요. 압류나 가압류도 가등기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도 가등기할 수는 없다가 될 것이며, 시기부 반대말은 종기부, 정지조건 반대말은 해제, 조건부 청구 가등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둘 다 가등기 못하는데, 오늘이 6월 23일, 4일. 3일이요? 6월 23일. 참 많이 왔죠? 우리 반은 11월 달 만났는데, 자, 추워서 막 감싸고 매운 게 엊그제 같은데 덥다고 이제 프로에 치다 보니 좀 있으면 이제 다시 껴입을 때 되면 시험장 가겠네. 자, 자, 6월 23일 날 오늘 의사표시하기를 합격을 하면 집을 중요하겠대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면 돼요, 그냥. 합격한다면 집을 중요한다는 얘기는 합격이라는 사실은 장래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죠? 아, 우리끼리 확실하지만 남들이 볼 때 불확실한 거지. 아닌가? 일단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끼리. 자, 확실하지만 남들이 볼 때 불확실하니까 다수설 의견을 따라가서 불확실한 조건이 있더라. 합격하면 집을 준다는 얘기는 오늘 주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받겠네요. 그럼 합격하면 받는다.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조건 성취 효과 발생할 때를 정지 조건이라고 부르고, 아세요 이거는? 네, 오늘 드릴 때 오늘 집을 가지시래요. 오늘 가지시고 합격하면 집을 돌려달랍니다. 소멸하겠죠? 요걸 해제 조건이라고 부르더라. 네, 근데 여기 불확실한 상황에 의존할 때 발생할 때가 정지 조건, 소멸할 때 해제 조건이라는 말 배울 것이고, 10월 24일은 오나요? 확실하죠? 이때 발생하는 것을 시기부, 소멸하는 것을 종기부 이렇게 배운 것이 민법일 텐데,
반을 갈라서 민법 시간에 배우신 것은 장래 발생하는 걸 뭐라고 부르고 시기부나 정지조건부 발생하는 것이고 장래 소멸하는 것을 해제나 종기라고 배웠죠. 민법이 다루는 건 여기를 다뤄요. 민법이 다루는 것은 합격했을 때 효과 발생할 때 정지조건 소멸할 때 해제조건 배웠지만 등기법은 여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오늘 다룹니다. 오늘 등기하러 가자요. 지금 이 상황 가지고 오늘 등기한다는 얘기 반을 갈라서 이 두 가지는 오늘 주나요? 나중에 주나요? 지금도 국어예요. 국어. 오늘 주는 게 합격하면 맞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등기에도 효과 발생해서 안 되니까 가등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두 가지는 오늘 줘요? 나중에 줘요? 지금 생각해보자고. 자, 오늘 주고 나중에 뺏어와야 되니까 오늘 당장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바로 오늘 줘야 되는 본등기할 사유다 보니 가등기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합격하면 주겠다는 얘기는 말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더라 합격하면 주더라. 합격하면 준다는 얘기 오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바로 등기할 때 효과 발생하면 안 되니까 가등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고 합격하면 돌려달라는 얘기는 오늘 주란 얘기잖아요. 바로 본등기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어디로 가는 것이고 여기로 가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여기로 가기 때문에 가등기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말뜻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시기부나 정지조건은 가등기할 수가 있어도 종기부랑 해지조건은 가등기할 수가 없다. 나눠서 이렇게 좀 분리하시면 될 부분이고 여기까지 법에 나온 기준으로 나누는 세부 기준이며 이제 대법원 판례가 떠들기를 가등기에도 가등기할 수 있느냐예요. 가등기에도 가등기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이고 가등기도 양도가 가능하므로 가등기 이전 등기도 허용을 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며 다 부기등기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가등기가 있을 경우에 가등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도 있고 가등기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을 막기 위해서 이전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도 있으며 그다음에 가등기도 이중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의 가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가 이것도 판례 입장이 돼. 다 못하는 거 하나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금지시키는 본등기 금지에 가처분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못하게 돼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구별 실리게 일단 여기까지 세분한 상태에서 가등기 하러 갑니다.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라는 게 단독 신청할까 공동 신청할까? 원칙은 공동 신청할 등기가 가등기할 등기고 예외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되어 있다거나 또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가 첨부가 된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시험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상황만 이해하시면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대요.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안 돼. 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합격하면 집 드릴게요. 믿어요? 안 믿죠? 진짜 줄 거면 저희 가등기 해달래요. 하시죠?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이 원칙이 공동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 해달라고 요청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쁘니까 혼자 가십시오. 승낙을 요구했어요. 협조했나요? 그럼 협조받아 혼자 갈 수도 있다. 이럴 때 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사람을 탤런트 김수미 씨가 외치기를 젠틀맨이다. 이런 사람 젠틀맨이라는 말 쓰는 것이고 웃지 마시고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 자 반대로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해달라고 요청 들어왔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간대요. 승낙서 요구해달래요. 글씨 모른대요. 가등기해줄 마음이 있대요, 없대요? 없죠? 그럼 제가 협조 안 하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가는 게 원칙인데 소송은 되게 안 하더라도 약식명령이 있는 거예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이 아니더라도 법원에 와서 내가 가등기할 권리를 증명을 하게 되면 혼자 가서 하시라고 법원에서 명령서를 줘요. 가등기 하라고. 그게 가등기를 명한 가처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또 단독 신청하는 얘기인데 요건 협조한 케이스,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요. 근데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기출문제 보게 되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촉탁할 등기인가요? 단독 신청할 등기인가요? 단독이 촉탁할 등기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해 갔어요? 요게 중요한 건 이거 반드시 세 번째 마시고 내가 가등기 할 때 가등기 어디다 실행합니까? 물어봤더니 가등기는 갑구에 실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의구도 들어갈 수는 있더라요.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갚고 전세권 이전 가등기는 의구로 가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가등기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주등기도 가능하고 도기등기도 가능한데 가등기랑 보등기랑 차이점이 뭘까요? 가등기랑 보등기랑 차이점은 여러분이 옛날 학교 다닐 때 성적표에 가장 많았던 것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맞아요. 옛날 성적표에 수, 우, 미, 양가 중 제일 많은 거.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야죠. 그렇지. 크게. 이거 정확하게 사람이 진실해야지. 그래서 내가 자기 좋아하는 거야. 자, 뭐라고요? 본등기랑 가등기 차이점은 한 글자로 가자가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는 주등기 방식, 보기등기 방식. 주등기죠.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예요.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네요. 그럼 가등기도 보기등기가 되기 때문에 본등기에다가 가짜 붙인 것 뿐이에요. 그냥 효과 발생 막으려고. 그래서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고, 본등기가 보기등기면 가등기도 보기등기예요. 그럼 아까 소유권을 잡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보기등기? 그럼 소유권을 잡은 저당권 설정 가등기는 그것도 주등기란 얘기예요. 그럼 지상권 잡은 전세권은 보기등기. 그럼 지상권 잡은 전세권 설정 가등기도 보기등기니까 가짜가 있냐면 이체 보고 따진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부분이고. 그럼 가등기 할 때 가지고 갈 서류 한번 따져보자고요. 가등기 할 때는 검인을 받아야 될까요? 가등기 할 때 검인 받으라 그랬죠? 농립취득자격증을 첨부할까요? 가등기 할 때? 가등기 할 때 농립취득자격증을 첨부해야 돼요? 첨부 자신 있게 소리 못해. 첨부 의뢰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요. 자, 첨부한다 하는 하나, 둘, 셋.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받을까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면 기억날 거예요. 아마 괜찮아. 제가 틀려도 돼요. 뭐 우리가 다음에 안 틀리면 되지 뭐. 틀리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예전에 배울 때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 하나만 딱 받으시라 그랬어요. 잊어먹었죠? 가등기 할 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등기 때 받아간 것은 본등기 때 받아갈 필요 없고, 가등기 때 안 받은 것은 본등기 때 받아야 하니까 배우는 대로 채워넣으면 되잖아요.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받아라.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받는 거지 가등기 검인받는 게 아니니까 가등기에는 검인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등기에다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첨부할 필요 없는 것이고, 허가는 받아야 돼요. 허가는 유상계약은 허가 대상이 되는데 단서 안에 이 계약을 포함한다. 단서 때문에 허가증을 첨부하니까 하나 주의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가등기 할 때 개념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한번 실행한다는 본등기로 가자고요.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을에게 합격하면은 집을 증여하겠습니다. 의사표시를 하니까 을이 하는 말 진짜일 거면 가등기 해달라고 그래서 1순위의 갑의 소유권 있는 집에 대해서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랍니다. 가등기하고서 이렇게 끝났는데, 가등기하고 둘이 본등기하면 좋은데 가등기 실행한 이후에 갑이 병이라는 자에게 소유권을 팔아먹어서 병이 제3 취득자가 태어날 수도 있고, 가등기도 이전 등기할 수 있나요? 네, 가등기도 정인한 자에게 이전 등기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경우에 본등기할 경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본등기할 경우는 반을 갈라서 말을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나누게 되면 갑과 을은 원래 가등기한 애들이죠. 원래 가등기한 애들이고, 원래 가등기한 얘는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얘는 원래 가등기한 권리자로 말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두 명은 현재 권리 가진 자들이죠. 얘는 현재 의무자가 있고 현재 권리자가 있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바뀐 경우에 본등기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하기를 본등기할 때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본등기는 상대방이 뭐 이행 안 하면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하는 건 당연한 입장이 되니까 공동 신청할 경우에는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 편해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 이제 요 말대로 풀어보자고요. 이럴 거는 아시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이제 가등기권자 본등기 하겠죠? 그럼 누가 가등기권자예요? 을이에요? 정이에요? 가등 이전 받은 자 누구예요? 정. 이제 현재 가등기권자는 정이지 을이 아니잖아요. 그럼 정이 본등기 하는 거예요. 을은 아니란 얘기고. 본등기 할 때 소유권 가등기일 당시에는 갑한테 갑니까? 병한테 물어봤더니 학자들은 갑, 병 반반 나눠줘요. 갑한테 가라. 병한테 나눠지고 있는데 한번 따져보자고. 누구한테 갈지 모르겠지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일단 삼손이의 소유권 넘겨받은 경우에 병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누구한테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칸을 반을 쪼갭니다. 여기다가 반을 쪼개서 여기다 본등기 실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을도 소유권이 있고 병도 소유권이 있죠.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으니까 병등기 등기관이 직권말소해버립니다. 얘는 소유권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직권말소를 당하게 되면 병 입장에서 본등기에서 별로 기분 유쾌하진 않겠죠. 본등기 협조할까요? 본등기 하면 자기가 죽는데 이거 협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본등기라고 할 때 야 본등기 해줘 그러니까 시집이 딱 될 거야 아마. 왜? 본등기는 쥐가 죽으니까 얘가 안 해줄 테니까 일로 가라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림 가지고 얘들 뭘로 하는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간대요? 말로 가든 어떻게 하든 알긴 알아야 돼.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칠판상 현재 권리자는 정이 누구한테? 갑에게 청구를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일단 하나 풀었고 또 볼 것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갑과 을이 얘는 없습니다. 둘 다 살아서 본등기 하면 좋은데 갑과 을 중에 한 명이 갑이 이거 잘 안 나온다. 갑이 사망할 수도 있고 을이 얘도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갑이나 을이 사망했을 경우에 본등기 할 때 상속등기를 실행해야지 본등기 할 수 있느냐 생략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사망하든 간에 상속등기는 생략하고 바로 본등기 합니다. 이거 외울 게 아니라 똑같은 개념이에요. 과거 배울 때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했을 때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등기할 필요 없다. 그 매매 대신에 가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가등기하고 사망하더라도 가등기가 빠르니까 본등기할 때는 상속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본등기할 수가 있으며 마지막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제 가등기 권리자 혼자 하면 좋은데 여러 명이 있더라. 수인의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 전원명의가 원칙인데 전원 중에서 한 사람 1인이 전원명의로 본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2002년 판례에서 1인은 자기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더라도 전원명의는 허용하지 않겠다가 여기 2002년 대법원 판례예요. 1인은 지분만은 본등기할 수 있더라도 전원명의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외워놓고 넘어갈 부분으로서 요게 잘 나옵니다. 문제에서 언제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입장이 바뀌어 있는 경우 누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현재 권리자가 원래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권리자 입장에서는 원래 가등기권자 이전 받은 자가 있더라. 누가 본등기 하는 거예요? 이전 받은 자가 돼 원래 가등기해준 가박이 가는 거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가등기 의무자 또는 권리자 사망 요 상속등기 할 필요는 없다 기억하시고 또 가등기 통해 본등기 할 때 가등기권 여러 명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전원명의가 원칙이 돼 1위는 전원명의 본등기를 할 수는 없더라도 지분만은 가능하다. 이게 참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것이 이제 칠판에서 여기서 가등기 했고 본등기 했고 병등기 들어왔죠? 가등기, 본등기, 병등기 중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가등기 가장 먼저 들어왔네요. 가등기를 실행 너무 위에 쓰면 안 된다. 여기는 더 내려서 가등기를 실행한 이후 본등기 들어오기 전에 하나 들어온 거 있죠. 시기상으로 요 사이에 병등기 여기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해 갔어요? 이 병등을 뭐라고 부르느냐? 중간 처분등기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 처분등기는 본등기하고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양립할 수 있는 경우로 나옵니다.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이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 양립할 수 있는 경우는 직권 말소가 안 되고, 직권 말소할 수 없으며, 요건 순위가 후순위를 밀리는 것 뿐이지 직권 말소하지 못한다.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작년 이거 걸고 들어왔어요.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시고? 직권 말소. 양립할 수 있으면 직권 말소가 안 되고 어떻게 해라? 순위만 뒤로 밀린다 이 뜻이에요. 이제 요거를 세 번까지 공부인데, 이제 소유권 요걸로 이제 들어와서, 자, 소유권 가등기의 경우는, 자,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뭐가 들어왔나요 지금? 병등기 들어왔죠? 그럼 소유권 등기, 요 병등기 직권 말소했나요? 그럼 소유권이 죽었다는 얘기는 소유권 못한 권리들은 살을까 죽을까? 다 죽어요. 그럼 소유권 이외, 요 소유권 요 이전에 직권 말소하듯이 요 가등기 뒤에 들어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상속등기, 다 직권 말소예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권리는 이 중에 하나 가지시래요.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뭐 압류, 감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가지시래요. 어떤 거 가지실래요? 예? 물권이 좋아요? 채권이 좋아요? 물권의 왕은? 그럼 소유권 가질 거 아닌가요? 아, 진짜로 준다고 가정하게 되면 어떤 거 가르실래? 이거 가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살아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제일 좋은 소유권이 직권 말소당했나요? 다 죽어야지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데 문제는 죽지 않는 게 있어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뭐가 안 죽느냐? 살아있는 것들은 이제 절로 들어와서 여기서 가등기를 가압류했나요? 가등기를 가압류하고 가등기를 가처분했죠? 요거는 죽는 게 아니에요. 가등기 가압류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돈 받을 게 있어서 제 가등기를 가압류한 거예요. 오케이? 요거만 아시면 돼. 제가 돈을 안 갚으니 제 집을 가압류하려고 막 찾다 보니까 전 집이 없어서 합격하면 가질 가등기가 하나 있는데 이 가등기를 가압류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리고 가등기가 가압류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가등기는 가압류 당했죠? 확정, 미확정. 미확정을 좀 가등기를 가압류하신 거예요. 잡을 게 없어서. 채무자가 본등기를 했대요, 제가. 그럼 여러분 입장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진 건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가등기 잡은 가압류는 직권 말소할 필요 없다. 이거 살아있는 것이고, 요것도 가등기 잡은 가처분 마찬가지겠네요. 요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이쪽에서 경매개시 등기도 이쪽에서 제가 직권 말소 써놨죠? 요건 구별하실 것이, 이제 상황을 둘로 따져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쓸 테니까.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2순위로 잘 보세요. 알면 되니까 2순위 의합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는데 저당권 등기가 들어왔는데 이 저당권 등기는 1순위 을구에 있는데 가등기 들어온 날짜 보니까 얘가 6월 20일 들어왔고 저당권은 6월 25일 들어왔다 가정해 보자고요. 날짜로 따지게 되면 그럼 누가 선순위예요? 가등기가 선순위, 저당권이 선순위? 날짜가 훨씬 빠르잖아 지금. 그럼 얘가 선순위고 얘는 후순위죠? 오케이? 그럼 가등기 하기 전에 얘가 경매를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매를 걸게 되면 3순위로 경매가 들어왔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똑같이 1순위로 갑의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1순위 저당권 등기 똑같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을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들어온 게 똑같은 상황인데 아까 요건 며칠의 날짜가 6월 20일인데 이 저당권은 6월 10일이에요. 날짜상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럼 얘는 선순위, 우순위? 선순위죠? 선순위 건데 얘가 경매를 걸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3순위로 경매가 들어온 경우 이 경매 등기는 둘 다 들어온 곳이 가등기 뒤에 들어와서 전에 들어왔어요. 후에 들어왔죠? 가등기 후에 들어왔는데 경매 권자가 누구예요? 둘 다 저당권자인데 얘는 선순위, 우순위?
저당권자가 입장이 가등기보다 후순위고 얘는 가등기보다 선순위죠. 이 상태에서 얘가 본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여기다 본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요거는 후순위권자 경매 실행했나요? 그럼 가등기 뒤에 들어온 저당권 살아야 죽어요? 얘가 죽어버리죠? 그럼 얘가 죽어버리면 얘가 실행한 이 경매도 다 직권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말소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직권말소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경매 등기도 직권말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하지만 이쪽에서 얘가 경매 실행했죠? 이 저당권은 가등기보다 선순위인가요? 그럼 얘가 본등기 하더라도 얘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우죠? 가등기 뒤에부터 직권말소 당하니까 그럼 얘가 살아있으니까 얘가 실행한 이 경매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직권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뒤에 들어왔다고 다 직권말소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기 때문에 경매를 건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당권보다 이 가등기보다 순위가 뒤로 밀리는 저당권이 경매 실행한 경우는 다 직권말소. 왜? 얘가 죽어버리니까. 하지만 얘는 가등기 전에 들어왔죠? 이건 살아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상에서 책에 안 나와 있는데 가등기 전에 들어온 담보가등기하고 전세권하고 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등기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에 기한 강제 경매개시등기는 얘는 직권말소 못한다고 딱 규정돼 버립니다. 이건 살아있어야 돼요. 왜? 얘네가 누구에 다? 선순위니까. 오케이? 가등기했다고 선순위까지 죽으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것만 죽는 거지 선순위는 살아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가등기 전에 들어온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 등기하고 가등기 전에 들어온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 등기는 말소하지 못한다. 요거는 살아있는 겁니다. 요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항상 가등기보다 순위가 빠른 권리가 경매 실행은 살아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살아있는 겁니다. 두 개 외워놓으셔야 돼요. 하나는 뭘 잡은 거 아까? 가등기 잡은 가압류 가처분. 뭐라고요? 가등기 잡은 가압류 가처분하고 가등기 전에 있는 거 말소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두 개 외워놓으셔야 돼. 뭐하고 뭐 살아있더라? 가등기 잡은 거, 즉 가등기 잡은 가압류 가처분 살아있고 가등기 전에 들어온 권리가 경매 실행한 경우 말소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란 경우에 이거 잘 보세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란 경우에 가등기 뒤에 들어온 등기는 전부 다 직권말소한다. 이게 답이에요. 예외가 있잖아요. 요건 가등기 뒤에 들어왔지만 경매를 건 자가 누구예요? 가등기가 순위가 앞섰는지 아닌가요? 이거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가 항상 예외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파트인데 여기까지 봐놓고 넘어가시고 자 가등기 말소할 때 그럼 단독 신청할 공동 신청할까? 말소도 원칙 공동입니다. 하지만 가등기 권리자 스스로가 나 안 가질래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도 단독 신청할 수는 있어요. 책 들어가서 이제 봐드릴게요. 가등기 의유는 설명드렸고 밑에 대상에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찾으셨나요? 276페이지에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가등기 할 수 있고 시기, 정지조건부 청구 가등기 할 수 있으며 이전 금지 가처분 기입 등기 요거네. 아까 가등기 이전이 가능하네.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 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채권 안 봐주셔도 되고 그거는 이중에 가등기 가능해요. 예, 그 다음에 가등기에 가등기나 가등기 이전 등기도 가능하고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1인이 지분만 본등기 할 수는 있어도 전원명의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허용하지 않는 거 보존등기나 처분자등기 가등기 할 수는 여기 보존등기나 처분자등기 가등기 할 수는 없다. 종기부 해지조건부 청구 가등기 할 수 없고 본등기 금지가 처분등기 허용하지 않으며 말소등기 못한다가 다수설이에요. 말소등기도 허용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 가등기 권리자가 공인물 보존등기에 준해서 전원명의 본등기도 가능해요. 전원명의 본등기 안 돼도 지분만 가능한 거예요. 자꾸 헷갈리니까 표로 분류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이 원칙이더라. 아주 승낙서에 있는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받은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설명드렸고, 법원 명령은 안 보셔도 돼요. 그거는 이 신청은 첨부할 하나만 가져가시라 그랬어요. 가등기 할 때는 뭐만 가져와라? 토지거래 허가증만 가져와라.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가등기 어디다 실행합니까? 해당 구 사항란 갑구나 을군 들어가되 표제본 들어갈 수가 없으며 조등기로 가능하대요, 부기등기로 가능하대요. 가등기 둘 다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고, 전세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다. 가등기록은 생략하고요. 말소도 생략할게요. 본등기 할 때는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데 밑에 2번 보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에도 저 가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끼리 뭘로 만들었어요? 원래 의무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었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3번 질문처럼 판결받은 단독은 가능하다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책에 빠진 것들이 있죠. 요거 가등기 권리자문에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등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근데 본등기 효력 보니까 가등기 일등이 본등기하면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본등기를 발생하되 순위는 가등기로 가더라. 요거 뭐 기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하지만 직권 말소 못하는 게 따라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본등기한 경우에 중간처분에 다 직권 말소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밑에 당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은 직권 말소할 수 없다고 나와 있네요. 거기 요거예요. 아까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을 말소할 수 없다. 이건 채권자에게 좋아진 거 나빠진 거? 좋아진 거, 죽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 일단 살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저당권 설정 가등기랑 저당권 본등기란 말 나오는데, 저당권은 어떤 권리도 다 양립이 가능합니다. 저당권 있는 집에 전세권 들어갈 수가 있고, 저당권에 지상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양립이 가능하니까 직권 말소할 등기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용의권 등기 가등기 본등기란 말 나오는데, 용의권 등기 있는 게 마찬가지예요. 용의권 등기도 같은 용의권 성립하지 못하니까 말소를 당하는데, 요건 시험에 나온 걸 설명드릴게요. 뭔 말인가? 여기 지워버리고, 작년 기출문제 한번 두 지문 나오기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순위에 임차권 설정에 가등기가 있고, 오케이? 2순위 용의권이 들어온 경우, 예를 들어 전세권 들어온 경우에 여기에 하나의 사례고, 또 하나 사례는 1순위에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들어왔고, 뒤에 2순위로 용의권 전세권이 들어온 경우에 이때 가등기권자 본등기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작년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자, 보자고. 이제 여기서 임차권자가 본등기 하겠죠? 오케이? 그럴 경우에 하나의 집에 임차인 전세권자 두 번 줄 수 있어요? 두 번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새 사는 전셋집을 제가 거기 또 임대차 들어가요? 같이 살라고? 아, 두 개 못 들어가요. 동일 범위는 두 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입자 둘 될 수는 없으니까. 반을 갈라서 주는 건 모르겠지만 동일한 범위는 같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세입자 한 번 세주지 두 번 세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아니 집 세입자 한 번 전세 주면 끝났지. 그 새 사는 집을 다른 또 임대차 또 줘요? 그건 안 되니까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쪽이 양립이 안 되는 겁니다. 양립이 안 되는 게 어떻게 해라? 직권 말소한다 이건. 오케이? 그럼 저당권 가등기 전세권이 있는데 얘가 본등기를 했대요. 그럼 융자 있는 집 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두 개는 양립할 수 있으니까 얘는 직권 말소하면 안 돼. 놔둬야 되는 거예요. 놔두되 순위만 후순위로 밀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설명드릴 때 여기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한 경우에 중간처분 등기는 본등기랑 양립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립할 수 없는 게 있더라.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떡하시고? 직권말소. 양립할 수 있으면 직권말소하는 게 아니라 순위만 밀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나올 때 이게 나온 겁니다. 작년 문제에서 임차권 설정 가등기를 실행한 이후에 후에 들어온 용의권 등기는 임차권자가 본등기했을 경우에
직권말소한다. 맞았어요? 맞잖아요. 양립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전세가 양립할 수 있으면 직권말소할 수 없다. 맞았어요? 이 기출문제, 지문제, 작년 문제. 그래서 권리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따져나가는데 저당권은 모든 권리에 양립이 가능해요. 소유권은 있는 집 저당권 들어갈 수 있어요? 전세 있는 집 저당권 들어갈 수 있어요? 임차권 있는 집 저당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저당권 다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저당권 가등기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순임한 대로 밀리는 것뿐이지 말소당하지 않다 보니까 요걸 건 게 차이점이에요. 맨날 소유권만 내시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이제 이걸 내는 겁니다. 어떤 권리를 주고서 권리에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양립할 수 있다 없다 가장 큰 틀은 이게 민법관계가 돼버리는데 물권 배울 당시에 동일한 종류 동종의 물권은 이중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단 여기 예외 규정 하나 있습니다. 이중에 저당권 등기는 설정할 수 있다는 말에 따라 붙어요. 그러면 자, 이중에 동일한 종류 물권, 이중에 소유권 등기할 수 없고 이중에 지상권, 이중에 전세권, 이중에 임차권 등기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권리 두 개 못 들어오는데 하나의 예외가 뭐가 있더라? 이중에 저당권 등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이게 대원칙이다. 그럼 반대로 다른 종류의 물권은 이중 성립할 수 이건 있다요. 저당권, 지상권, 오케이? 전세권, 지상권 이건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권리가 뭐가 들어오는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이라는 얘기예요. 저당권하고 전세권 양립할 수 있죠? 오케이?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이건 다 가능하다 보니까 항상 앞에 서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걸 일로 들어오고 양립할 수 있단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전세권, 임차권 이런 말이 나오면 양립할 수 없는 게 잘 끼어들어와서 잘 달고 들어오니까 하나의 모델로서 요걸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임차권,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으면 직권말소. 저당권,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으면 직권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풀고 들어가시면 답을 잡아내는 겁니다. 여기가 어렵죠? 안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야 되는데 여기가 몰라서 벙 찐 상태예요? 아니면 어쨌든 나중에 문제 풀을 때 신나게 떠들어야 돼요. 이거는 민법 공부를 하면서 권리가 이중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지금 잡아내시면 여기 충분히 잡아내기 염려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각종 권리 등기 절차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나만 딱 더 보고 마칠게요. 자, 지워도 되죠? 예, 자,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게 한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보존 등기하는 사유가 대상이 밑에 보니까 1, 2, 3, 4 나와 있죠. 묶어놓으면 세 가지예요. 묶어놓으면은 보존 등기하는 경우는 등기부를 개설할 사유로서 등기부를 제출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다.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을 위한 등기가 될 것이고 보존 등기하는 사유는 대상은 크게 세 개로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미등기 부동산 원시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가 있는데 건물의 경우 신축을 한 경우도 처음 등기할 사유가 될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자의 경우도 당연히 처음 등기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묶어서 그냥 처음 취득하는 거 뭘로 이해하시면 돼요? 원시 취득하는 경우 보존 등기한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옵니다. 가압류 등기 촉탁이 있다거나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다거나 또는 경매개시 등기하고 주택임차권, 그 다음에 상가임차권 이런 등기에 대해서 법원에 촉탁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등기 촉탁이 들어왔을 때에는 등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있대요 없대요 현재? 없죠? 미등기니까 바로 이런 등기 할 수 없기 때문에 1순위로 이 부동산이 해야 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을 해주고 그 밑에 요 중에 하나 끄집어내서 2순위로 가압류가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에 어떤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합니까?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내는 것은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더라. 요거는 묶어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유가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유 부분. 아파트 규약상 공유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관리실. 관리실의 경우 등기부가 있긴 한데 뭐 만든다고 배웠어요? 네, 등기부 표지호밖에 없더라. 표지호만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규약상 공유 부분이 규약이 폐지가 됩니다. 규약을 폐지해서 이 공용 부분을 개인에게 팔아버린 경우에, 그럼 A라는 자 취득했을 경우에 이 말은 아파트 관리실을 개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누가 산 A가 산 겁니다. 그럼 건물은 바뀌었나요? 건물은 그대로 있나요? 건물은 그대로 있죠. 표지호만 가만히 놔두고 여기다 갑구를 만들어서 A 명의로 어떤 등기 실행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처음 갑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A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주로 잘 내니까. 요건 작년도 시험에 끌고 들어왔어요. 이거 뭐 나올 건 아니고 이 두 개는 잘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할 자격이 밑에 토지 3명, 건물 3명 남아있죠? 찾았나요? 이건 이제 개정되기 전에 조문인데 좀 풀어 드릴게요. 자, 보존등기할 자격은 법제 65조에 4명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인데 토지와 건물 같이 들어와 있고 일단 같이 설명드리고 나눠 드릴 테니까 7번부터 보자고요. 먼저 보존등기할 자격은 법제 65조에 단독 시청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오는 자가 4명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자격인데 처음 나온 것은 지금 여기 책을 떼놨지만 같이 붙어 있습니다. 65조에.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또는 그자의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에서 그 말을 바짝 줄이게 되면 토지나 건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고 이자의 상속인도 가능하며 그 밖에 포괄 승계인도 신청할 자격이 있다 해서 이게 첫 번째 조문 1번 조문이고 이제 이거를 잘근잘근 풀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번에 확정 판결을 통해서 자기 소유권 증명하는 자, 판결받은 자도 가능할 것이고 세 번째가 수용을 통해 소유권 취득한 자 인정해주며 네 번째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을 통해 소유권 확인된 자에서 4명이 나옵니다. 법조문상에서 4명이 나오는데 여기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를 가려낼 게 하실 공부예요. 이제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쭉 상황만 좀 이해하시면 답이 떨어질 겁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 보자고요. 저 어떤 등기할 목적이에요? 보존 등기할 거죠? 그 등기를 처음 하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최초가 되는 겁니다. 최초가 신청해라. 근데 최초 소유자 사망했을 때에는 그자의 상속인이 바로 가는 거예요. 상속인 명의로,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인 자기 명의로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등기할 자격이 없어요. 사망한 자, 시신은 물건이에요. 뭐라고요? 시신은 법적으로 물건이라고요. 몰랐어요? 사람은 인이란 말 쓰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은 다음부터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신은 법적으로 물건입니다. 시신 팔아먹을 수 있어요? 내가 시신 구해올 테니까 좀 팔아줘요. 아, 시신 누가 산다고 팔아먹는다 그래? 시신 팔아먹으면 영한 시신 다 남아있, 다 훔쳐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세요? 자, 시신은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못 팔아먹는 거예요. 시신. 신체의 일부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나 헌혈이라 그래요, 매혈이라 그래요. 헌혈, 장기 기증, 장기 매매. 매매? 혹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고도가 애매네요. 아무데 팔아먹으면 큰일 난다. 자, 장기 기증이죠. 아, 매매가 합법이면 서울 화장지 왜 붙어 있어? 그게 장기 매매로 붙어. 장기 매매가 합법이면 프랑크도 붙어 있지. 서울역 변기 가면 있잖아요. 변기 가면 신작 1억부터 상담. 상담 안 해보셨나 봐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시신은 등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인 앞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상속은 포괄승계인가요? 네, 포괄승계는 2개가 더 있죠. 회사병한 경우도 있고 포괄 유증 있는 경우도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허용을 해주는데 포괄 유증은 2013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등기할 수 추가가 됐어요. 2013년 이전까지는 포괄 유증은 등기할 수 없다가
재작년에 3월 달에 법을 개정하면서 추가시키는 바람에 이제 포괄 유종은 등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포괄 등기 세 가지, 상속받은 경우, 배사합병 있는 경우 포괄 유종 다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그러면 이제 최초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보존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최초 소유자에게 이전받은 사람은 최초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보존 등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전받은 자의 경우는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지 바로 보존 등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딱 한 사람이 가능한 것이 단 국가로부터 미등기 토지 이전받은 사람은 이전받은 자인가요? 국가에게 이전받은 사람은 이전받은 자죠. 하지만 이자는 보존 등기를 자기 인정해줘요. 여기 특례 규정이에요. 유일하게 이전받은 자이지만 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누군 가능하대요?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사람은 이전받은 자이지만 등기를 자기 인정해주므로 주의하시고 또 이 최초 소유자가 이번에는 공유일 당시에 전원 매각원 측인데 전원 중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1회는 전원 명의는 가능하지만 지분만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오씨 이런 된장 맞을. 가등기랑 정반대 입장이네. 반대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가등기는 1인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 있었어요. 전원 명의 안 됐죠? 근데 이 공유부동산 보존 등기는 1인 전원 명의는 가능하지만 지분은 안 돼요. 거꾸로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지분이 뭐예요? 지분이 하나의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의 일부가 지분 아닌가요? 그럼 소유권도 안 나왔는데 뭐 지분이 먼저 나올 거야? 아닌가? 아니 하나의 집이 있어야 내 집이 하나 생길 거 아니야. 아파트가 전체 집도 없는데 뭘 내 집부터 나오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 명의는 가능하지만 지분은 허용하지 않는다. 참 중요한 지문이니까 주의하시고 요게 1번 푸른 거고 시험은 노란색으로 나와요. 하얀 걸 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판결받은 자 보존 등기할 수 있는데 이때 판결은 어떤 판결이냐? 확정 판결이면 다 가능해요. 확정 판결의 종류 몇 가지가 있더라?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따지지 않습니다. 다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은 묻질 않아요. 근데 판결은 다 가능하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소까지도 인정을 해서 보존 결정 인정해 주는데 그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겼다는 얘기인가 졌다는 얘기인가요? 이겼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이긴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누굴 향해 소송을 해도 이긴 경우 등기할 수 있습니까? 소송의 상대방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지금 내가 어떤 등기 하려고 그래요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알면 되니까 보존 등기 할 거죠? 그럼 누가 하는 거 보존 등기는? 원칙은? 최초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소송을 또 이기긴 이겼지만 최초 소유자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난 최초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보존 등기 할 수 없으니까 얘를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대로 해서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 받으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는데 문제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누락이 되어 있더라. 빠져야 되는 경우 누굴 상대로 가야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지적과 배울 당시에 대장을 처음 만드는 사유, 신규 등록이 있을 때 소유권자는 소관청에 직접 조사 등록해주되 조사가 안 될 경우 누구 땅? 국가로 가니까 토지는 상대방이 국가로 받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 토지의 경우고 건물은 빨간 색깔로 건물도 다 가능합니다. 조사 포함 똑같이 시켜주고 건물의 상대방은 누구냐요? 똑같아요. 최초 소유자. 하지만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누락이 있을 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건물의 경우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의 경우 누굴 상대로 간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보니까 건물의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확인 판결로서는 등기 신청하지 못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누굴 상대로 가시고 국가, 건물은 시, 군, 구청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좀 기다려서 묶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용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했는 경우 둘로 나눠서 미등기 땅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된 땅 수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수용권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 바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권리가 될 것이고 등기된 걸 수용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용은 두 번 나와요. 지금은 어떤 등기 배우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니까 미등기 땅을 수용한 경우는 보존등기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
페이지 280페이지 가게 되면 281페이지 가니까 중간에 5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찾았어요? 그럼 수용을 통해 281페이지 이전 등기한다는 얘기는 이거 등기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미등기 땅 수용하면 어떤 거 하시고 보존 등기 하시고 미등기 땅 수용하면 보존 등기 하는 것이고 등기된 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때문에 이 수용은 여기 한번 나오고 뒤에 또 한번 나와요. 그 이전 등기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배울 부분이고 마지막이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고청나 확인서면 유만에 따라 붙어있는데 이거는 어디만 나오는 규정이냐? 이거는 건물만 나오는 규정입니다. 어디만요? 건물만 나오는 규정. 토지는 안 나옵니다. 토지는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요?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얘기는 주로 대표적인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건축물 대장이 없죠. 아직 건물은 있잖아요. 건물 있는 거 확인받아보면 등기해주겠다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예외 규정이 될 텐데 토지는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지적법 배울 당시에 지적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 모든 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해줬기 때문에 등록 안 된 땅은 없다란 얘기예요 지금. 오케이? 그 모든 땅은 대장 다 있나요? 대장이 다 있으니까 대장 없는 땅은 없다란 얘기예요. 하지만 건물은 모든 건물에 대장이 다 있어요? 그건 아니니까 대장이 없을 수도 있다라가 되는 겁니다. 이건 건물 만나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고 토지와 건물의 차이점을 반을 가르게 되면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서 위에는 토지, 아래는 건물이에요. 토지는 누구랑 어울리느냐? 국가랑 어울리는 거예요. 그럼 국가란 말 나오면 모르냐고. 토지고 건물이란 말은 시군구입니다. 토지가 우선일까 건물이 우선일까? 토지가 우선이니까 토지는 국가가 다루기 때문에 지적소관청 국가라는 말 나오는 거 계속. 근데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시군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상위법, 건물이 상위법. 토지가 상위법이죠. 지적법이 상위법이 건축법보다는. 왜 웃으세요? 지적법이 상위법, 건축법이 상위법. 지적법이 상위법이죠? 아니 왜 웃지 마시고 2차 모의고사 보신 적 있어요? 네. 41번이 뭐예요? 지적법 41번이 건축법 100번 넘어가야 나와요 저 뒤에 가서. 공법이냐 저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100번이 40번에 더 밀라 그래. 자 그러니까 저 뒤에 보이지도 않아요 쟤는. 자 40번이 식탁에 흘린 국물이면은 익사예요 건축법은. 자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40번이 식탁에 흘린 국물이면은 저 100번에 있는 건축법은 익사당한다고. 뭔 말인지 모르죠. 그만큼 상위법이 어디가 상위법? 지적법은 국가랑 어울리고 건물은 시군구랑 어울리고 감을 잡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재에서 우리 나눠진 게 있는데 큰 틀을 같이 가지면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첨부서류에서 첨부할 필요 없는 거 위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니까 등기별 정보 가져갈 필요 없고 인감 가져갈 필요 없다는데 여기는 등기별 정보이든 인감이든 누가 내는 것이냐? 등기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단독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가져가지 않는다. 다 필요 없어요. 또 이 보존 등기라는 게 등기 원인이 있을까요? 얘는 등기 원인이 없다요.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등기 원인에 받아야 할 제3자의 허가나 동의나 승낙은 다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보존등기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증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랬으니 허가증 첨부하지 않는다. 농지취득자였으면 첨부하지 않습니다. 법인 받을까요? 안 받는 겁니다. 등기 원인 일체 없으니까 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면제해 주다 보니까 교재에서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선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등기 시장은 갑구에 등기에 들어가는데 갑구에 등기해야 돼. 등기 원인이 있대요, 없대요?
없으니까 등기 원인과 번호를 기록할 필요는 없다가 된다까지 봐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마지막이고 직권 보조 등기하는 사유는 밑에 아까 네 가지 겪으시라 그랬어요. 맨 밑에 요거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했을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 등기합니다까지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절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는 다음 주에 보고서 책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등기법은 어려워도 그냥 참으세요. 어차피 3번 이상 들어야 돼요. 자꾸 이제 공부를 한 2번 들어주고 점수 안 나온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등기법은 최소한 3번 이상 들어야지 대화가 되니까 2번 듣고 점수 나오는 것은 그거 재수생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신 분은 최소한 3번 이상 들어야 내게 되는 거지 민법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이거 다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아직 시간이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자, 어제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